압력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입니다. 압력 변화에 따라 화학 평형이 이동되는데요. 압력이 증가하면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압력이 감소하면요.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돼요. 압력 증가되면요. 부피는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스톤이 있는데요.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압력이 증가되면요.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입자들이 이렇게 밀집되겠죠? 그러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되면요. 부피가 감소합니다. 부피가 감소합니다.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 즉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은요. 반응 개수의 합이 작은 방향입니다. 압력 감소, 부피 증가하는 건데요. 압력이 감소되면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작아지죠. 그러면 입자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자, 그래서 압력 감소해서 부피가 증가하면요.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즉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 다른 말로 반응 개수의 합이 큰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개수 보면요. 1대 3이고요. 여기 2죠. 그러면 여기 1몰, 3몰 반응하면 얘가 2몰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 전이 분자 개수가 더 많아요. 4몰로. 자, 봅시다. 압력을 서서히 낮췄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피가 요랬는데요. 부피가 점점점 증가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입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똑같은 부피에 입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입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분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고요. 여기는 4니까요.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역반응이 일어나면 암모니아는 줄어들고요. 질소는 증가하고 수소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평형이 도달하고요. 압력을 서서히 높였대요.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입자수가 증가하니까 입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 즉 분자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되겠네요. 그러면 질소의 양 줄고요. 수소의 양 줄고 암모니아 늘 겁니다. 그래서 질소의 양 줄고요. 수소의 양 줄고요. 암모니아 증가.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다음 기체 부피 변화와 농도 변화 봅시다. 몰 농도는요. 단위 부피당 물질의 양, 몰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몰 이렇게 한 게 몰 농도예요. 자, 부피가 변하면요. 기체의 몰 농도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합기체의 부피를 절반으로 줄이면 기체의 농도는요. 2배가 증가하게 돼요. 자, 부피를 줄이면요. 농도는 증가합니다. 부피를 2배 줄이면요. 농도는 2배 증가합니다. 이 뜻이에요. 압력 감소,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자, 반응식이 N2, 3H2, 그 다음에 2NH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압력이 감소되면요.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입자수가 감소해요. 그래서 입자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질소와 수소의 양이 증가하고요. 암모니아 양은 감소합니다. 평행 상태에서 압력을 낮춰 부피를 2배로 하면요. 각 물질의 농도는요. 평형 농도의 2분의 1배가 됩니다. 아까 여기서 했죠. 다음 반응 지수는요. 그러면 2분의 1 N2, 2분의 1 H2의 세제곱, 2분의 1 NH3의 제곱. 자, 이렇게 되면요. 요거 지워지고요. 1이니까 4K 나오네요. 4배가 돼요. 그래서 원래 K 값이 요만큼인데 Q 값이 4배가 되면서 역반응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Q 값이 더 크면요. 역반응. 다음 압력이 증가됐대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4몰이죠. 여기는 2몰이고요. 그럼 정반응이 진행돼서 분자수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N2와 H2의 양은 감소하고요. NH3 양, 암모니아 양은 증가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압력을 높여서 부피를 2분의 1배로 줄였답니다. 자, 각 물질의 농도는요, 평형 농도의 2배가 돼요.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요. 4분의 1 K가 나옵니다. 원래 평형 상태의 K값이 이렇게 되는데요. 4분의 1 K가 되니까 Q값이 작아져요.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K값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되면요, 부피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농도가 높아졌으니까요,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압력이 감소되면요, 부피는 증가합니다. 부피가 커지고요, 입자수는 그대로니까요, 똑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입자수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의 특징입니다. 고체나 액체가 포함된 반응에서는요, 기체 분자수만 비교합니다. 고체, 액체의 농도는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고체 생략하고요, 기체만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이 분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요,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농도가 진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은 부피당 입자수가 증가하니까요, 입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즉 역반응 쪽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 반응 전후 기체 분자수가 같으면요, 압력 변화에 따라 평형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1몰, 1몰, 2몰이었고요. 2몰이면요, 압력이 변해도 평형이 이동하지 않아요. 압력이 변해도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 까닭은요, H2와 아이오딘과 수소로 이렇게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압력을 2배로 높여 각 물질의 농도가 평형 농도의 2배가 되더라도요, Q값과 K값이 같게 되면서 평형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얘의 K값이요, 수소, 그 다음에 아이오딘과 수소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각각 2배 시켜도요, 그대로 똑같아지죠. 그래서 Q값과 K값이 같아서 변화가 없으니까요, 평형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음 참고로 비화성기체는요,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로 매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요, 반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해내라, 헬륨, 네온, 아르곤. 자, 단원자 분자고요. 반응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과 반응 계사의 관계. 압력을 높였을 경우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 경우입니다. 자, 압력을 높였다는 뜻은요,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부피가 줄어들면 농도가 커졌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입자가 들어있는데요,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똑같은 부피에 입자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입자수를 줄이는 방향,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정반응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여기에 입자수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쪽이 작아야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되면요, A 플러스 B보다 C 플러스 D가 작아야 정반응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요, 압력을 낮추었을 때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 경우에요. 자, 그러면 압력을 낮췄으면 부피는 증가됐고요,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 즉 분자수가 많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은요, 분자수가 많아지는 반응, 정반응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수가 C 플러스 D가 A 플러스 B, 즉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분자수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압력을 높이거나 낮춰도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는요, 압력 변화로 평형이 이동하지 않았으니까요,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기체, 비활성 기체 등을 넣어서
압력을 증가시킨 경우 평형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용기의 부피가 일정한 경우 비활성 기체를 넣어도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철 용기에 이산화질소 2몰을 넣었을 때 사산화 이질소가 서로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이루어지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강철 용기에 헬륨을 넣어도요,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기억해 놓고요. 압력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의 이동. NO2와 N2O4, 이산화질소와 사산화 이질소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적갈색, 사산화 이질소는 무색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외울 때는요. 이산화질소는 너무 이질적이에요. 이질적. 적색이에요. 적갈색. 이질적이다. 네 개가 없다. 사무. 그래서 사산화 이질소는 무색이다. 사무, 이질적, 사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 이질소의 혼합기체를 주사기에 넣고요. 압력을 가하면요. 처음에는 색이 진해지지만 시간이 지나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색이 옅어집니다. NO2와 N2O4의 혼합기체의 처음 평형 상태입니다. 그런데 압력을 가했을 때 색이 진해졌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에 비해 색이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이렇게 갈 때요. 색이 진해진 까닭은 혼합기체에 압력을 가한 직후에는요. 전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해서 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적갈색이 진해지는 겁니다. 다시요. 농도는요. 몰 농도는요. 부피분의 몰수입니다. 이게 몰이고요. 이게 부피예요. 부피가 줄어드니까 몰 농도가 커져서 진해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에서 다르될 때 기체색이 옅어진 까닭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색의 N2O4가 생성되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혼합기체의 색이 옅어진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요. 여기 입자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몰리죠. 그러면 농도가 진해진 거고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입자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평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는 2몰이고 여기 1몰이니까요.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은 정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돼서 점점점 무색 비율이 높아지면서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압력을 높이면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그러나 처음 평형 상태 가보다는요. 옅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처음 평형 상태에는 입자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요. 압력을 가하니까 평형이 깨지고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많아집니다. 똑같은 부피당 입자수가 많아지니까요. 입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즉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고요. NO2가 N2O4가 될 때 2몰에서 1몰로 정반응이 진행돼야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응지수 Q를 이용한 해석. NO2 개수가 2니까요. NO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N2O4 이렇게 하는데요. 압력을 가해 부피를 2분의 1배로 줄였다고 가정하면요. 각 물질의 농도는 처음 평형 농도의 2배가 됩니다. 평행선 수식에서 분모의 값이 분자의 값보다 더 크게 증가해요. 따라서 Q가 K보다 작으므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2배 늘어났대요. 그러면 여기 2의 제곱배. 다음 여기는 2배. 됐죠?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요. Q 값이 K 값보다 작아요. K가 원래 여긴데요. Q가 더 작아요.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서 K 값과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